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역시 실적으로 실력을 보여준 종목은 매력을 뽐낼 자격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한샘. 칭찬 일색인데요. 어제 실적을 발표했죠. 깜짝 서프라이즈 실적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영업이익이 무려 172%나 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각 증권사에선 과소평가를 했다느니 온기가 열기로 더 타올랐다느니 즐거운 서프라이즈 이후에 시장의 반응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쭉 나온 증권사 리포트인데요. 이 시장이 어떤 흐름인지 분위기를 전하느라 증권사는 아침부터 바빴습니다. 꽤 되는데 다 한샘을 달았으니까 이 부분 좀 주목해 보시고요. 자, 사실 정부가 내놓은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에 한샘은 관련주로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상당했었습니다. 재건축 규제 강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있게 되면 소유자가 이제 투자의 목적이 아니죠. 거주로 집을 바라보게 된다면 더 주가가 뛸 거다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실예로 현재 우리나라에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3년 뒤에는 587만 가구가 될 거라고 합니다. 자, 587만 가구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이 규모는 전체의 54%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살게 된다면 단순히 인테리어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전체 수리가 필요할 거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다 보면은 리모델링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자, 더해 10년 이상 된 중고 집들도 굉장히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대표적으로 가구, 부엌, 욕실, 인테리어 시장이 뒤를 쫓을 거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한샘은요,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수혜주로 분류가 됐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있습니다. 안에 있으면서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수요가 불붙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한샘이 주력으로 하는 사업 리하우스인데요. 이것도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냐면 인테리어 자체를 패키지로 묶는 겁니다. 그래서 토탈 솔루션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리모델링 사업인데 오늘 한샘이 1년 중에 가장 높은 주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갈 수 있는 근거가 본업에 있으니까 당당할 만한 것 같습니다. 2분기 이제 실적 발표가 곧 났는데 전 사업부가 고루고루 좋을 거라고 하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하니까 이 부분 주목이 되겠죠. 자,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목표를 둔 지점, 그 방향에 편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기업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바쁜 나날을 보낼 겁니다. 돈 버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자, 정책 이슈가 나오고 이를 잘 판단해서 돈 버는 기업을 매수하는 똑똑한 투자자 오늘도 응원하겠습니다. 주식공장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시간 아침부터 한 PD님 재료 납품 잘 해주시고 계셨고요. 자, 그리고 오늘 주식공장은 2가지 소통 창구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도 샵 3772 매일 2분을 추첨해서 치킨 상품권을 드리고 있는데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질문 주셔도 되고 느낀 점 공유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댓글 함께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참여 부탁드릴게요. 다시 듣고 싶습니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팟빵과 팟캐스트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든 이제 주식공장과 함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죠. 자, 이제 첫 번째 코너 특징주 공장 시간으로 가볼 텐데 기자의 분석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고요. 오늘 이 시간은 메트로 신문의 손엄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지점이냐면 만약에 집을 살 형편이 된다면 재건축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좀 헌집이긴 하지만 나중에 차익을 보는 그런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삶의 질이 중요하다 보니까 새 집에 들어가고 싶을지 어떤 걸 선택하게 될지 궁금하더라고요. 기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무조건 헌집에 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결국 이제 수익을 위해서. 그렇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 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런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걸 이용해서 헌집에서 새 집처럼 잘 사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똑똑한 투자자 또 소비자가 될 그런 네. 자격이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또 새 집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나 봐요. 제 지인 같은 경우에도 결혼하자마자 집을 이제 생각하는 부분에 재건축은 신혼살림 이런 부분이 좀 팍팍할 수 있으니까 네. 새 집 갔다가 지금 엄청 네. 지금 땅을 지고 후회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떤 부분에서 또 수익 나는 지름길 이런 부분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정책 부분 때문에 오늘 한샘이 뛰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업 구조 그리고 뭐 이게 하나에 보면은 경제 혁신 이런 부분으로도 또 맞닿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잘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 경제 채널에서는 오늘의 특징주 어떻게 선별을 했는지 저희가 납품된 상황 여러분께 보고를 드려야겠죠?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L의 특징주를 모아봤습니다. 이데일리TV가 코로나 치료제 효과로 주목받았던 셀트리온과 한샘, 실적 발표 이후에 시원하게 상승했죠. 이 부분을 선정했는데 한국경제TV와 매일경제TV가 함께 공동으로 꼽았고요. 한국경제TV와 매일경제TV가 하나솔루션을 그리고 2분기 깜짝 실적 기대감에 오른 해성DS를 매일경제TV와 MTN이 선정을 했습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네, 손엄지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기자님, 전반적인 특징주를 또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부터 2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되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가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날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한샘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셀트리온, 카카오, 해성DS 등이 상승세입니다. 그리고 정부 그린 뉴딜 정책 수혜주도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태양광 관련주로 OCI, 하나솔루션, 그리고 수소 풍력 발전 부분에선 CS 윈드와 동국 SNC가 꾸준히 주목받으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여전히 이 증권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호재에 셀트리온이 상승했고 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소식에 골드퍼시픽, 마스크 수출 이슈로 인콘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저희가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를 화면으로 보여드렸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중에서 세 종목을 선정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첫 번째 이슈 메이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들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네. 이데일리TV에서 선정한 카카오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지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그래서 시총도 3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해요. 관련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30주를 돌파한 카카오. 많은 분들이 이게 이렇게 올라갈 줄은 몰랐다라고 지금 와서야 또 네. 뒤늦은 후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많이 좀 올라갔습니다. 오늘 또 1년 중에 가장 높은 최고가이기도 하고요. 네. 왜 그런 건지 이유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죠? 네, 지금 카카오 이 주가 흐름을 보면 4월 말에는 17만 원 선이었어요. 그러니까 불과 2달 반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주가가 2배 이상 오른 건데요. 고점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요즘 장은 아무래도 유동성 장세다 보니까 오르는 것들이 계속해서 오른다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권업계도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어요. 올해 3월까지만 해도 카카오에 대한 목표 주가는 22만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증권사가 37만 원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분위기만 좋으면 증권사의 목표 주가보다도 더 높게 주가가 계속해서 잘 가는 흐름이에요. 카카오는 아직 목표 주가에 미치지도 못했지만 이걸 넘어서도 좀 상승 흐름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나스닥은 전날 밤에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마존이나 알파벳 등 언택트 대장주가 끝도 없이 오르고 있는데 국내 언택트 대장주인 카카오가 오르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2분기 호실적도 예상이 됩니다. 1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무려 140.8% 늘어난 974억 원이 될 것으로 증권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시장이요. 올랐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 기술주 강세는 놓치지 않고 있어요. 나스닥 시장도 가면 갈수록 사상 최고치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시장도 오늘 개장할 때 이런 흐름이 닮아갈까 이렇게 네. 예상을 했었는데, 장 초반부터 카카오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해서 역시나 온택트, 그러니까 언택트 관련주 이 아니죠? 이 부분을 여전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였고 2분기는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꾸만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유는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카카오는 1분기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수혜가 반영이 됐는데 2분기는 더 본격적으로 반영이 됐어요. 언택트 기업으로서의 성장성을 증명하는 그런 실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키움증권이 분석한 카카오 2분기 실적이 보면 역시나 게임 콘텐츠 부분이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런 게임 콘텐츠를 유료 결제하는 건수가 굉장히 늘어났다고 해요. 또 톡비즈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즘에 카카오톡을 하면 광고가 굉장히 많이 뜨는데요. 이제 일반 사용자들은 광고에도 익숙해져서 이 광고로 유입되는 인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광고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큰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톡비즈 실적은 1년 새 2배로 늘어났어요. 2분기 9,2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 2,400억 원이 톡비즈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고는 대표적으로 수익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 비용 대비 수익이 굉장히 많은 부문인데요. 이 부분에서 성장을 이뤄내면서 카카오의 수익성도 대폭 개선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을 보면 2018년 3.0%에서 작년 6.7%를 기록했고 올해는 이 같은 그 실적 흐름이라면 11.2%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바일 플랫폼이 수익화를 터트렸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축포가 터지는 거죠, 주가에서. 이런 거 보시고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눈높이는 점차적으로 상향되고 있는데 그래도 더 갈 것이다라고 네. 베팅한 또 증권사 애널의 분석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나 이런 네.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관찰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게 맞는지 이후에도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카카오가 6% 넘게 이건 급등이잖아요.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장중에 35만 2,500원 선을 기록한 카카오 대장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아까 네. 앞에서도 설명을 충분히 했고 4개 경제 채널에서 모두 선택을 했어요.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에서 꼽은 한샘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리하우스 부분이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앵커 브리핑에 오늘 나온 증권사, 그러니까 한샘을 바라본 증권사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래서 쭉 나열을 해드렸거든요. 네. 정말 칭찬 일색이었어요. 어떻게 나왔길래 네. 네, 봐주시죠. 일단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어요. 올해 2분기 매출액은 5,17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9% 증가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은 굉장히 더 가파르게 증가를 했고요. 그런데 이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고성장한 건 지난 2015년 4분기 이후 18분기 만에, 그러니까 4년 6개월 만에 이런 고성장을 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번 실적에 대해서 좀 시장의 반응이 더 큰 것 같아요. 무엇보다 리하우스 사업 성장이 굉장히 주요했어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이사를 많이 하지 않고 게다가 이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좀 높아지면서 건설업은 물론 이런 가구 업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때문에 한샘은 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바로 리하우스 사업인데요. 인테리어 자재를 패키지로 묶어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샘의 리모델링 사업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을 더 예쁘게 꾸미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한샘에게 맡기면 바닥재부터 가구까지 전부 다 알아서 리모델링을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만 2분기의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305억 원 늘었다고 합니다.
네, 한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으면서 시가 대비 상승폭을 활짝 또 열어두고 17% 넘는 급등세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목표 주가 상향을 어느 정도로 했는지, 왜냐하면 네. 현재는 한 11만 원 선이거든요. 네. 어디까지 높게 잡혔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그 긍정적인 보고서와 함께 목표 주가 상향 조정도 굉장히 줄을 잇더라고요. 코멘트를 한 걸 조금 보면은 한샘은 더 이상 주택 경기에 민감한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권업계에서는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리고 실적 기대감은 하반기에 더 크다고 했습니다. 특히 4분기에는 상대적으로 성수기에 진입을 한다고 밝혔는데 한샘이 이 리하우스 사업 부분의 성장성을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수익성은 계속 좋아질 것 같다고 합니다. 증권업계는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12만 원, 케이프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은 13만 원을 제시했는데 현재 주가보다 20%가량 상승 여력이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그 실시간 시청자님들하고 공감의 댓글 공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또 네이버, 카카오 과연 그때 갈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못 간다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와서 보니 이렇게 갔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또 전문가들이 달리는 말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는데 이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고요. 기관의 매수세는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6월 30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한샘 쪽에서 붙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도 오늘 상당 규모로 좀 사요. 4거래 만에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7,500원 정도 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샘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 가볼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에서 꼽은 셀트리온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삼형제가 모두 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좀 설명을 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요. 셀트리온 3인방이 시가 대비 상승폭을 제약준을 올리고 있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약간 준 흐름들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장 초반부터 관심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로 네. 또 묶이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최근 국내에서 유행 중인 변종 코로나19에도 효과를 보였다고 전날 발표를 하면서 지금 이 같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이 항체 치료제가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에서 확인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른바 G형 코로나19를 무력화하는 중화 능력을 갖췄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변종 바이러스에서 10배 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셀트리온의 발표가 아니라 질병관리본부가 직접 확인하면서 공개가 됐어요. 이 G형은 주로 해외 입국자에서 나타나는 바이러스 유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뉴스 보도나 이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금 미국과 유럽 확진자의 70%가량이 이 G형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셀트리온은 이번 평가 시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오는 16일에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인체 임상시험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상시험을 마친 뒤에는 내년 상반기에 500만 명 분의 치료제를 양산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제약바이오주는 실적이 받쳐줘야지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연중 내내 괜찮은 실적을 보일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또 시장 한편에서는 있어서 이 부분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반기 주도주로 등극이 가능할지 이 부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동물 다음에 이제 인체 이쪽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선방하는 나올 수 있을지 흐름도 지켜보시고요. 좀 더 할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네, 이제 셀트리온의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네.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요. 네.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부 1분기보다 늘어날 것 같아요. 영업이익은 특히나 1,579억 원이 예상돼서 전년 대비 89.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년 새 이 셀트리온의 영업이익은 거의 2배가 늘어났는데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미래의 성장성에 기대서 주가가 상승했지만 지금은 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흐름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올해 연중 내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올해 하반기 램시마 SC나 내년 여름에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로 후속 제품을 계속해서 내놓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코로나19가 또 반대로 램시마 ST의 출시나 본격적인 마케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조금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해외 시장이 중심이다 보니까 해외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조금 나오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9월이면 공매도 금지가 풀리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지금 급격하게 오른 바이오 업종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과연 올해 하반기 주도주로 당당하게 등극이 가능할까요? 이런 부분 많은 분들이 관심사로 두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현재 셀트리온이 조금 더 힘을 내요. 시가 대비 상승폭 다시 회복을 했네요. 한 3.8% 강한 흐름으로 32만 3,500원 선 보이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이 한 6%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기대감에 올랐던 셀트리온 그룹주까지 저희 만나봤습니다. 네. 이슈 특징주 3가지 특징주 공장에서 알아봤고요. 메트로 신문의 손엄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증권사 스타PB 출신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오늘 시장 전반적인 시장의 맥 짚으면서 색다른 시선 저희가 느껴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관심주, 특징주 전략도 함께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증권사 스타PB 출신의 와이즈 경영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기술주가 더 갈까? 고점이 아닐까 싶었는데 더 갔습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시장도 오늘 의외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좀 동조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났어요. 예, 미국 네. 지금 뭐 정말 모르겠는 게 미국 기술주의 향배, 우리나라 카카오의 주가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네. 어디까지 갈지 그 예상을 한다라는 것은 이미 예측의 영역을 넘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잠깐 좀 말씀드리면 카카오 같은 경우 각 증권사에서 내세운 평균 가격이 30만 원대 초반입니다. 이게 20만 원대 후반에서 30만 원대 초반까지 증권사들이 최근에 리포트를 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오늘 34만 원대까지 카카오가 그 기염을 토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미국 주식 미국에서도 현재 지금 소수의 종목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거침없는 상승 흐름을 가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거를 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증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서 여기에 적절한 대응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52주 신고가 지속적으로 고점을 높이면 아유 시장이 답이네 이렇게 인정하는 게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계산하면 이성적으로 뭐 설명이 안 되니까요. 시장이라는 게 네. 때로는 우리 그 예상치보다 더 갈 수도 있고 네. 덜 갈 수도 있죠.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만 기준점은 실적이기 때문에 언젠간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간이라는 것을 내가 예단하기보다는 시장에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거듭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식 잘하려면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역사는 되돌아 순환되듯이 주식시장도 언젠가 이렇게 순환하면서 예전의 모습을 좀 닮아간다 이런 흐름들도 있는데 네. 어찌됐건 그 얘기인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많은 데이터를 접해봐야 된다라는 그렇죠. 부분인데 네. 카카오가 지금 역사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역사의 한 페이지는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오늘 네. 방송 카카오 택시를 타고 왔는데 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좀 아실 수 있겠고요. 네. 오전장 특징적인 것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이 네. 지금 뭐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시장 흐름이 약하다, 다소 약하다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면 예.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은 나름대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난주가 2,100선에 바싹 붙어 있으면서 2,100선이 깨지는가 싶었더니 벌써 2,200선 부근에서 이제 변동성을 키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봉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 코스피 기준으로 상당히 지금 5일선을 타고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 5일선을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면 이번 주는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 2,200선을 돌파하는 내일이나 다음 주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면 그런 모습들을 보일 것 같습니다. 물론 2200선을 쉽게 돌파하고 안착하는지 여부는 다음 주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지금 우리가 조정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은 오늘은 뭐 풍력, 뭐 이런 관련주, 전기차, 그다음에 뭐 뉴그린 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간 종목들이 시세를 거듭 분출하고 있죠. 동국 SNC가 지금 20%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의 수혜주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현재 지금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솔루션도 지금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전반적인 풍력 관련주들 이런 쪽들이 강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시장에 있어서 특징적이다. 그리고 OCI 같은 태양광 관련주도 7% 넘게 상승하면서 시장의 정책을 이끌고 있다. 결국 정책 수혜주들 그리고 이제 3차 추경 이후에 4차 추경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한다라고 하니 이런 쪽들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단기적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시장에 있어서 지금 특별하게 나서고 있는 업종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업종 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극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오늘 또 하나의 시장에서 특징적인 것은 한샘의 지금 현재 20% 가까운 상승입니다. 한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표적인 인테리어 관련주죠. 하지만 가정에 머무는 그러한 부분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재건축 연한에 대한 것들도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집을 고쳐서 살겠다. 이러한 또 트렌드가 형성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언택트 관련주 결국 카카오라든지 오늘 NHN 사이버 결제라든지 이런 쪽들의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와 반면에 언택트의 또 대표적인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인테리어 관련주까지 상승하면서 시장에 있어서는 역시 현재 뭐 중장대 산업보다는 언택트, 그다음에 정부 정책 수혜주 이런 쪽으로 발빠른 움직임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근간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유동성에 있다.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지만 개인들의 풍부한 예탁금, 약 40조가 넘는 예탁금들이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수익률을 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도 색다른 시선으로 봐주셨고요. 오늘 옵션 만기입니다. 예. 예, 장중 변동성 좀 신경을 써봐야 되지만 무난하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까? 뒷심도 그렇습니다. 있고요. 뭐 네. 이제 후반부로 들었기 때문에 네. 본격적으로 이제 옵션 만기일에 대한 그러한 체크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에서 4,500계약까지 순매수를 좀 나타내고 있다는 점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강하게 받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지금 각 그 지수가 1% 넘게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들은 계속해서 오늘 오후장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제가 좀 말씀을 안 드린 제약 바이오 섹터들도 오늘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오후장도 조금 좀 버텨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버텨낸 이후에는 다음 주에는 2200선 돌파에 대한 시도 여부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 물론 제가 말씀드린 그런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뚜렷하게 보일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거 말고 또 하나 똘똘한 게 없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증시가 강세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증권주다. 특히 개인의 투자 비중이 높은 키움증권 같은 경우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오늘도 한 2.8% 정도, 2.7%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주들은 한 차례 올라간 이후에 조정을 충분히 받았죠.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98,000원대까지 상승한 이후에 9만 원이 하회하면서 8만 원대 중반까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조정 이후에 저점을 좀 높여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신용이자 수입비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의 수익성 개선 효과도 분명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편입은 현재가 부근 85,000원에서 86,000원 사이 정도면 충분히 편입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 부근인 95,000원, 손절가는 8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키움증권 오늘의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만기 무난히 좀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내일 이제 또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 전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네. 네, 이제 관심주 공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샵 3772로 함께하고 있고요. 하루 2분 치킨 상품권 추첨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느낀 점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관심주 공장에서 뵐게요. 잠시만요.
네, 관심주 공장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코스 파트너스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새 팀장에서 본부장님으로 승격이 되셨습니까? 네, 네, 이번 주요? 네, 빠른 네. 또 승진이 조금 되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제가 또 더욱더 책임감이 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최연소라는 타이틀이 항상 붙었거든요. 그때 팀장 할 때도 최연소 팀장이었는데 본부장으로 또 빠르게 승진해서 아무래도 지난주부터 나오셨는데 이번 주에 승진하셨다고 하니까 주식공장의 힘을 약간 받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 감히 좀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전략 수익률 잘 낼 수 있게 도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믿고 저희 열심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각 경제 채널에서는 오늘 관심주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재료 납품된 상황을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관심주입니다. 이데일리 TV에서는요, 파인테크닉스, NHN 한국사이버결제, 특수건설, 텔콘, RF제약, KG모빌리언스, 시젠을 제시했고요. 한국경제TV가 워닝머티리얼즈, 현대리바트, 동진세미캠, 스튜디오 드래곤, IS동서, 국보디자인, DAP를, 매일경제TV가 하나솔루션, KC텍, 세경하이테크, KG이니시스, 뉴트리, 이건산업을 선정했습니다. 마지막 MTN이 대보마그네틱, 이지케어텍, 한국알콜, 윈스, 푸른기술을 뽑았네요. 네,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위 채널을 골라주시죠. 네, 오늘 1위 채널이 이제 매일경제TV를 제가 네. 꼽아봤는데 이유는요? 아무래도 뭐 단기 이슈 또 예. 중장기적인 종목들도 골고루 갖추다 보니까는 네. 좀 투자성에 맞게 좀 투자 전략을 좀 짜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1위를 여러 가지 꼽아봤습니다. 시나리오로. 네. 예. 자, 그러면 4위 채널은요? 네, 4위 채널은 제가 한국경제TV를 꼽아봤는데요. 네. 워낙에도 종목들이 좀 단기 이슈에 민감한 또 종목들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좀 이런 부분이 약간은 좀 중장기적인 투자자분들께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꼽아봤습니다. 네, 그래요. 부담 요소는 피해가는 게 더 오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아쉽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위와 4위의 그런 차이점 저희가 매일마다 점검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럼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 쭉 보셨잖아요. 여기에서 일단 세 종목을 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관점으로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첫 번째 종목 현대리바트를 이제 꼽아봤는데요. 예. 네, 오늘따라 유독 뭐 가구주 또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왜냐 이렇게 그런 이슈들을 좀 찾아보니까는 이제 한샘의 경우가 그 기대 이상의 2분기 실적들을 좀 기록을 하면서 관련 업체들에게도 좀 영향을 주는 모습들을 좀 나타내 주었었는데 사실상 요즘 보면은 뭐 1인 가구도 증가를 하죠. 또 소형 아파트를 또 선호를 하는 수요자들도 또 늘고도 있고요. 또 개별 취향을 또 존중하는 이런 좀 트렌드들이 강해지다 보니까는 뭐 인테리어에 대한 좀 관심도도 함께 증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 부분이 더욱더 좀 실적이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유독의 이제 요즘 삶의 질에 대한 선호도도 워낙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이 좀 관심이 높은 그런 산업군 중 하나가 바로 인테리어, 뭐 리모델링 그런 쪽인데 아무래도 이 부분도 좀 관련이 있는 업종군이라는 점에서 본다면은 충분히 단기 모멘텀도 좀 작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건자재, 리모델링 관련주를 살펴봤을 때 사실 그 한샘이라는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 워낙 좀 단기 이슈를 좀 받은 만큼 이런 부분들이 단기 이슈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은 좀 더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이 뭐 인테리어, 리모델링, 가구주 이런 부분은 뭐가 있는지 잠시 좀 언급해 주실까요? 예. 네, 뭐 대체적으로 이제 한샘도 꼽아볼 수 있겠고요. 한샘, 오늘 나온 거. 네, 네. LG 하우시스라든지 KCC 또 중소형 관련주에는 뭐 국보디자인이라든지 동학이, 한솔, 현대코 등이 있는데 네. 사실 이 안에서도 오늘도 종목별로 좀 움직임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좀 대형주의 경우는 좀 잠잠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중소형주들이 좀 주가의 장중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정책 모멘텀이 있는 그런 관련주의잖아요. 근데 궁금한 부분이 정책이 딱 나왔을 때 앞서도 뭐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 이 말인즉슨 정부 정책에 좀 따라간 흐름들이 있는데 이런 뭐 대표적인 가구, 뭐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 뭐 2차 전지, 뭐 태양광, 풍력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정책이 딱 나타났을 때 언제 진입을 하면 그래도 확률이 높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졌거든요.
네, 아무래도 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또 너무나 큰 숙제이지 않을까 그쵸? 싶은데요. 네, 네. 사실은 뭐 건자제주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관련 이슈가 나오면은 네. 좀 주가가 워낙에 들썩들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실 이슈가 좀 나왔을 때 진입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과열되는 시점에 빠져나오자라는 전략이 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과열이 됐을 때 워낙에 좀 최고치를 찍었을 때 아니다 나는 달려들겠다 하는 순간 오히려 좀 쉽게 말씀드리면 너무나 높은 가격에 진입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들은 좀 더 주의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좀 주가 흐름을 살짝 봐주실 수 있을까요? 뭐 준비가 되셨으면은 차트 네. 혹시 가능할까요? 네, 네네네. 일단 현대 리바트의 경우가 오늘 현재 이제 11%가량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현대 리바트만의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업종별 분위기로 인해서 주가가 좀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신규 매수 관점은 조금은 자제를 해주심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보유자분들에 한해서는 그래도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좀 바닥권에서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월봉상 60월선 부근으로 목표가 25,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오늘의 관심주 현대 리바트 안에서 좀 말씀해 주셨고요. 현재 11% 넘는 역시나 또 같이 가는 흐름들이 있네요. 21,050원 선 우리가 놓칠 뻔했는데 현대 리바트도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관심주 가볼까요? 네, 두 번째 관심 이제 세경 하이테크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가 워낙에 좀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한번 좀 꼽아와 봤는데요. 네. 일단은 뭐 5G 이제 폴더블 폰 이렇게 스마트폰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또 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 시장에서는 좀 꾸준히 진화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군 자체가 성장성이 지금 주춤주춤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또 워낙에 신기술들이 좀 진화가 되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세경 하이테크의 경우는 이 OLED 패널 채택률이 좀 높아지면서 하반기 실적 개선 확률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워낙에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양극화적으로 좀 흘러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하게 좀 적용할 수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군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 필름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그룹으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모멘텀을 말씀 주셨고 지금 김진경 본부장이 나오자마자 주식 댓글이 막 달리면서 그동안 분석을 너무 잘해주셔서 수익 보신 분들이 꽤 있다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종목 발굴이 최근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게 저희도 기쁩니다. 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시장이 점차적으로 개화하면서 꽃이 잘 피면 덩달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수혜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세경 하이테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또 강점들을 좀 살펴보면은 뭐 네. OLED 필름이라든지 아니면 또 강화 유리를 또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좀 필름들을 또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스마트폰 그냥 단순히 뭐 전화 기능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거의 다 또 스마트폰으로 아마 90%가량을 좀 사용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또 기능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스마트폰에 이제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고 다양한 제품들을 좀 가지고 있지만은 특히나 사실 우리가 그냥 직사각형 모양의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제는 접히는 그 스마트폰들이 이제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접힐 수 있는 디스플레이 제품을 보유를 하고 있던 만큼 이렇게 새롭게 진화가 되고 있는 기술에 접목할 수 있는 좀 세경 하이테크의 경우도 이런 사업성을 좀 더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최종 매출처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이쪽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챙겨보시고요. 폴더블 시장에 수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세경 하이테크 오늘 3% 상승하고 있어요. 21,150원 선 주가 매력도 그 매매 전략 이런 부분 좀 들어볼까요? 네, 사실은 조금은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네. 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좀 불리한 종목이 될 수도 있을 것 아, 그래요? 같습니다. 예. 네, 근데 다만 아니다 나는 사업성 그리고 이 업종군을 좀 보고 투자를 해보겠다.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그래도 좀 한 번은 좀 쳐다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주가 자체는 좀 조용합니다. 다만 좀 워낙에 업종군
충분히 또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이 그 사실이기도 한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좀 바닥권에서 흘러나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좀 매수세가 그렇게 관심 있게 좀 들어오지 않지만은 조금 더 현재보다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면은 오히려 다시 한번 좀 주가가 안정적인 추세는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단기적인 손절 라인 지금 좀 지지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24,8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셨죠? 세경 하이테크닉스에 대한 자세한 분석 도움드렸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관심주 가봐야 되는데요, 본부장님. 네, 오늘 네. 세 번째 관심주 바로 NHN 사이버 결제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참 이제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결제 관련주로서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오늘 관심주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요? 네, 이 NH 사이버 결제만의 또 하나의 강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사실 코로나 사태가 더욱더 커진 이후에 또 온라인 그 쇼핑이 더욱더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쇼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사실 오프라인보다도 요즘에 또 시국이 이러하니까 그냥 네. 집에서 장 보자라는 개념으로 맞아요. 예. 뭐 사소하게 과일이나 채소부터 또 그런 부분도 이제 주문을 하기도 이제 뭐 신선식품도 뭐 말 다 했죠, 온라인.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온라인 배달도 뭐 재빠르게 또 오고 또 소비자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NHN 사이버, 한국 사이버 결제 가지고 있는 장점이 바로 이 명품 그 고객사들을 또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유독 또 쇼핑을 좋아한다면 특히나 뭐 백화점이라든지 좀 고가의 물건을 조금 사기 위해서 백화점에 좀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좀 외출을 또 꺼려하고 있는 또 소비자들이 많다 보니까는 네. 이 명품 구입도 바로 이 온라인 시장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도 하는데요. 네. 이렇게 해외 명품 브랜드 고객사를 또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의 또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상승도 유독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도 또 여러 다양한 명품 고객사들도 유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다양한 고객사들과 협의 중으로 좀 알려지면서 앞으로도 좀 더 추가적으로 유치를 한다면은 이 또한 좀 성장 모멘텀에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부장님, 최근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명품도 이제 재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풀었습니다. 그런데 단 몇 분 만에 그 고가의 명품백들이 다 팔렸다고 하는 거 보셨죠? 네,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수요가. 이쪽에서도 확실히 앞으로도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네, 이제 조금 귀찮다라는 개념, 예, 그냥 집에서 그냥 다 해결하자 네. 이런 조금 사고방식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유독 또 온라인 시장으로 또 많이 그 사람들이 좀 발길을 찾고 있는데요. 특히나 물론 이렇게 좀 인터넷 그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명품을 또 구입을 하기도 하지만은 이 각각 그 명품 브랜드마다 이 자체 온라인 스토어도 계속 또 오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사실 명품이라고 한다면 이제 희소성이라든지 좀 구입하기 어려운 또 이런 인식들이 강했었는데 최근에 이런 트렌드들이 달라지면서 이 자체 온라인 스토어에도 또 손쉽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또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 시장 확대, 특히나 이 명품에 대한 온라인 시장 확대는 더욱더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해외 여행객 수들의 발길이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행을 못 갈 바에야 내가 갖고 싶었던 명품을 사자라는 그럴 수 있죠, 네, 진짜. 그런 심리도 좀 강해졌기 네, 때문에 네. 앞으로 이 온라인 시장, 특히 이렇게 명품을 살 수 있는 이 온라인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가 된다면은 네. NHN 사이버, 이 한국 사이버 결제에도 충분히 직접적인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억눌러진 그런 심리를 그쪽으로 풀어보자라는 수요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사실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다른 거 안 돼도 그 명품 그 부분에서부터 잘 나가는 흐름도 있고 온라인 자체 판매 채널 이런 부분도 현재 구축하고 있다고 하니까 전자결제주로서는 호재이죠. 이런 부분 좀 살펴보시고요. 자, 매매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예. 한국 사이버 결제가 지금 네. 최근에 제가 주가를 봤는데 오랫동안에 이 정도로 좀 올랐었나 싶을 정도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워낙 뭐 우리가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 이런 관점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지금부터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은 지금은 사실 단기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되는 가격권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일단 지금부터는 이 정고점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좀 힘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고점 6만 원대를 뛰어넘는다면은 오히려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을 할 수 있는 패턴들이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5일선을 이제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해주시고요. 조금은 중기적으로 좀 바라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1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LH 한국사이버결제는 6만 원 선이 일단 중요해 보이네요. 플러스 모멘텀
더 온기 플러스 알파가 붙어준다면 2선을 넘으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세심한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김진경 본부장님 만의 관심주 궁금해지는데요. 뭘 갖고 오셨으려나요? 네, 제가 제 관심주 오늘 네. 현대상사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네. 오늘 현대상사를 좀 가져온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그래도 코로나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또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종합 상사 업체로서 뭐 산업 플랜트라든지 차량 소재 이렇게 철강 등으로 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들이라든지 이제 철강 그리고 기계들을 또 수출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좀 대부분의 이렇게 기업들이 워낙 실적에 대한 우려가 워낙에 컸습니다. 다만 현대상사의 경우는 그래도 1분기에 좀 양호한 그 영업이익을 또 그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오히려 좀 부진한 부분보다도 수익성 위주로 선별 수주를 좀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영업이익이 좀 견조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워낙에 범현대가와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매출도 안정적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 이슈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하려면은 뭔가 기대를 할 만한 이슈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이 현대상사가 바로 하반기에 기대를 할 만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바로 투르크 매니스탄 교통청과 현대차 대형 버스 이제 400대를 공급 계약을 또 체결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체결했군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아무래도 하반기 실적은 더욱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7월에서 11월 중에 이제 선적 진행을 좀 예정을 할 예정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3분기 내지는 또 4분기에 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또 전액 인식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올해 하반기에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모멘텀이 있는 만큼 제가 오늘 관심주 현대상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근데 항상 이 현대가 붙으면 그 생각하게 되거든요. 대북 관련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점을 주고 싶으신지 플러스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예. 이렇게 대북 관련주, 대북 관련주를 지금 해도 되나? 네. 라는 좀 의문점이 많이 생기실 것 왔다 갔다 같으세요. 그냥 예, 네, 예, 맞습니다. 변동이 있으니까. 그리고 예. 사실은 이제 뭐 최근 이제 있었던 얘기이기도 한데 또 북한에 또 도발이 또 있었지 그쵸. 않습니까? 예, 그런 예. 부분들이 또 우려가 컸었지만은 사실 요즘 대북주와 옛날의 대북주는 또 달라졌습니다. 요즘 대북주의 경우는 그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예민하지 않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최근 시장 상태를 좀 돌아보면은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고 또 업종 종목별로도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지금 대북주 안에서도 또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대하TI부터 시작해서 지금 순환매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아직 현대상사의 주가 자체가 크게 움직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경우 관심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 들어서 기관의 매수도 긍정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이제 월봉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상사의 과거 패턴을 살펴보면은 계속적으로 바닥을 지지받고 급등하고 또 바닥을 지지하고 급등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내 주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고점대에서 납폭 과대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저렴한 가격권 바닥권이라는 조금 상황을 본다면은 오히려 현대상사의 경우 지금부터 강한 시세가 분출할 수 있는 자리가 왔다라는 생각하에 제가 오늘 관심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현대상사까지 만나봤는데 가격적인 메리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매수가의 경우는 이제 14,000원 부근에서도 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의 경우는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 수 있는 힘이 느껴지는 현대상사까지 저희 만나봤습니다. 오늘 아주 시원하게 잘 들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시간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좋네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코스 파트너스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공장 오늘 뜨겁게 잘 보셨나요? 저희는 내일 더 보다 밝은 모습으로 12시 50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